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무형자산 파트. 자, 페이지 174페이지 1번서부터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자, 처음에 보시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있으시죠? 그러면 연구 단계 발생 지출 같은 경우는 바로 비용 처리하시게 되죠. 그래서 1번 비용이시고요. 무형자산은 보통 꽁지가 권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어업권, 저작권, 다음에 프랜차이즈 전부 다 무형자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시고요. 밑으로 갈게요. 2번 3일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단기 중에 90억을 지출했대요. 자, 근데 동 지출 중에 20억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에 소요됐답니다. 그러면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죠. 그래서 20억에 대해서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 다음 70억 같은 경우는 C제품을 이제 만드시는데 사용이 되셨는데, C제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자산인식 조건에 충족 못하시게 되면은 경상개발비가 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면은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십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다음은 3일의 신제품 A의 연구 및 개발 내역이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될 게 얼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1월 1일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있어요. 그럼 요거 비용 맞아요. 다음, 그리고 두 번째,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는데 자산인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비용 맞고요. 다음, 4월 1일 거하고 5월 1일 거는 자산인식 조건을 만족을 시켰어요. 되셨죠? 그럼 둘 다 자산일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결산이 되시면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를 내셔야 되죠. 그래서 그 무형자산 상각비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시점서부터 상각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들어오시는 게 50만원에 플러스 80만원 하시고, 다음에 문제에서 잔존가치는 없으시니까 빵원, 다음에 내용연수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죠.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 내용연수가 5년, 다음에 곱하기 월할 상각하셔야 되겠죠. 그래, 7월서부터니까 7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상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6 나누기 12 하셔서 금액 계산을 하시면은 무형자산 상각비가 13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0만원에 150만원에 13만원까지 해서 183만원.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겠죠. 자, 다음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자, 무형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율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고 회사가 통제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시면은요, 자산으로 인식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 무형자산은 꽁지가 대표적으로 권자로 끝나시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오케이, 소프트웨어 오케이, 다음에 개발비도 위에서 얘기했죠. 다음에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맞는데 뒤에 훈련을 통해 습득된 조건번의 기술 같은 경우는요, 무형자산이 아니시죠. 요거 교육훈련비겠죠. 그래서 교육훈련비라든가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 처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리셨고요. 다음, 그러고 3번 무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 안 돼요.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 4번 무형자산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잔존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구입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있으시면은요, 잔존가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처분하는 처분가치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이 약정되어 있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얘기십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5번. 다음 중 관련된 원가의 발생이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방금 위에 있었어요.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죠.
사업 결합으로서 이제 영업권이 발생하시기도 하는데 무조건 무형자산이 사업 결합으로만 발생되시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다음 6번 바로 갈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비한정이면 감가는 안 하죠. 근데 상각은 안 하는데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최소한 1년에 1회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손상검토 시 회수 가능액은 요거는 이제 유형자산 하실 때 기본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이죠. 맥스죠, 맥스. 그래서 그것을 회수 가능액으로 판단한다.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시면은 정액법으로 생각하시죠. 4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 말 검토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자 내려가겠습니다. 7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웹사이트 원가라는 계정이 있으시죠. 다음 2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오케이. 경제적 효익이니까 뭐 원가가 절감되시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실 수 있거나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3번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및 고객 충성도 등은 무형자산 정의를 기본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죠. 뭐 고객을 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이제 우리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이제 거래처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 고객이 이제 소비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뭐 내가 구입하고 싶은 회사가 A였는데 이 회사의 품질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B로 바꿨다. 그럼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고객을 통제해서 우리 회사 거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이제 3번이시고 앞에 보시면 이제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고객 이제 명단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거래처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 명단과 우리 회사 명단이 비슷할 때 그 고객 명단을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무형자산 요건을 이제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앞에 적혀 있긴 한데 그런 이제 경우는 예외 케이스.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요. 4번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한 경우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시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8번 다음은 3일에 연구 및 개발 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개발비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요. 다음 그러고 12월 31일에 무형자산 금액과 포괄손익계산상 무형자산 상각비가 얼마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물어본 게 무형자산 상각비예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만 물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연구활동비 X 연구비죠. 2번 개발활동과 관련해서 15만원이 지출됐는데 15만원 중에 3만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산의 인식 시기는 언제냐면은 자산의 인식 시기는 10월 1일부터래요. 그러면은 3만원 X. 다음 그러고 10월 1일에 지출된 12만원에 대해서 이제 동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각을 하고 상각비 빼고 그 외 남는 부분이 무형자산에 대한 장부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정액법 상각이라 그랬으니까 취득원가 12만원에 잔존가치는 문제 안 나왔고요. 나누기 5 곱하기 10월서부터 12월까지니까 3개월 썼겠죠. 3 나누기 12를 하시면은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6,000원. 그러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2만원에서 마이너스 6,000원을 빼시면은요 자산가액은 11만 4천원이 남았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3번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고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은 뭐 직접법 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법 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무형자산 전산 공부하실 때 직접법 상각 처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빼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특허권을 취득했대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2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두 번째 줄에서 3일은 이를 이용해서 10년간 경제적 효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기간은 5년이래요.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작은 날짜로 내용 연수를 인식해서 상각비를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가 지금 2천만 원이고요. 문제에서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거든요. 잔존가치 없습니다. 자, 취득원가 나누기 다음에 내용 연수가 둘 중에 작은 거니까 5년 곱하기 언제부터 이제 사용 가능하다 그랬냐면은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3개월치만 감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12를 하셔서 금액은 2천만 원에 나누기 5 곱하기 3 나누기 12를 하시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근데 뭐 여기서도 이제 예외가 있기는 하죠. 뭐 개발비라든가 다음에 웹사이트 원가 중에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시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영업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바로 1번이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하고 내용연수를 따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시라면은 상각을 하지 않죠. 다만 손상검사는 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맞고요.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반영이 잘 돼야 되는데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시죠. 2번 맞고 다음에 3번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또 나왔죠. 1번하고 지금 같은 지문이죠.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 징후에 관계없이 최소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위에서 손상차손 인식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하는 방법, 상각 방법을 변경하시게 되면 회계 추정 변경은 맞는데 소급 적용이 아니라 전진 적용이시죠. 그래서 이전 재무제표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2번 한국채택국제기준하에서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무형자산 상가액으로 인식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업 취득원가가 40만원인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죠. 되셨어요? 그럼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면은 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죠. 다음에 니은 취득 시점이 2000X의 2년 1월 1일인데 제가 사용 가능한 시점서부터 상각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X2년서부터 상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언제까지 이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은 X5년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은 X2, X3, X4, X5까지 해서 총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4년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내용연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가 몇십만 원짜리냐면은 20만 원짜리죠. 되셨어요? 그래서 별말 없으니까 정액법으로서 이제 상각을 하면은 20만 원에 나누기 4를 하시게 되면은 상각비는 5만 원이 되시겠네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